제가 트위터 관련해서 뭔가를 들고 오면은 항상 트위터 내에서 있었던 뭐 불이 났다 뭐 그런 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터졌다. 이번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지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더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특정,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이제 여성분들을 지켜준답시고 이제 뭐 누구를 고발한다네 뭐네 하는 그런 남성분들 중에 이제 보면은 항상 뭐 성희롱이라든지 요런 문제 때문에 맨날 까만 푸서 달고 해명하다가 계정 터트리고 잠복하고 뭐 그런 애들이 많다. 이거를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지 생방 중에 잠깐 노가리 까면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얘기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국내 팀포트리스 유튜버 혹은 스트리머 중에서 유명인 중에 하나인 슈헤르트라는 분께서 이제 무슨 일이 터졌는지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분들처럼 서울 코믹 월드에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많은 코스어분들이 볼 수 있게 무한 RT를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그 신상 정보 공개라든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이제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방송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 현재 일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방송 타이틀 보면은 내일 일본 출국합니다 적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영상의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미성년자 야동을 갖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해당 영상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내렸습니다. 내리자 못해서 현재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분 검색하면은 이분 유튜브가 안 떠요. 한마디로 아예 영상을 내린 거죠. 검색을 하면은 현재 안 뜹니다. 아예 안 떠요. 그냥 영상 자체를 지운 거예요. 이 영상을 왜 지었겠습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웠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들어가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트위터 계정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치면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지금 뭐 일본 여행 간다니 뭐니 다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은 보시다시피 삭제해서 채널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똑같은 거를 반복해요.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만화 한 편을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이 만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만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카툰 연재 갤러리, 뭐 현재 힛겔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힛겔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 내에서 그 해당 게시글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힛길이라는 곳에 또 올라간대요. 복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DC 인사이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만화를 보시면은 생존형 버팔러라는 만화인데 제가 이 만화는 링크를 올려 드릴게요. 그냥 요거를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만화를 직접 한번 봐보세요. 만화를 직접 보면은 진짜 이 카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면은 한창 유행했던 혼밥에 대해서 다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혼밥하는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라든지 주모 여기 국밥 단 한 그릇 뭐 그런 거라든지 혼밥 관련해서 드립을 많이 쳤죠. 그걸로 이제 혼밥티도 많이 벌고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랑 정말 다를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 이 사람은 여성들에게 그냥 호감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냥 그게 이 사람의 성적인 흥분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 등지에서 막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당연히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요건 성별 관련 없이 남성분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여성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런 짓을 반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게 다 안 좋게 끝나요. 그게 문제인 거야. 저는 요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백날 뭐 팀포트리스로 뭐 인기 스트리머가 올라갔네, 아니면 최초 뭐 팀포트리스 뭐 예능 방송인이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게 건전하다는 분이 어 이제 미성년자 야동을 소지를 한 채로 방송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몰래 몰래 보면 돼요. 그게 백날 범죄라고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나쁘지만은 안 들키면 범죄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내가 막 이상한 걸 갖고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꽃을 키워요. 근데 그 꽃이 양귀비야. 그거는 이제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동남아시아 쪽 그쪽에서는 양귀비를 키우면은 마약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잡힌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꽃이 양귀비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양귀비를 키우는 거를 아무도 다른 사람이 모르면은 나는 그냥 그 양귀비를 키우고 그 양귀비가 죽으면 양귀비 죽을 때까지 키운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랐고 난 그게 양귀비인 줄도 몰랐고 얘가 죽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 양귀비더라. 뭐 그렇게 비슷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잡초를 키웠어요. 그냥 부츠 그 장화에다가 이제 새싹이 보여가지고 아, 이 새싹 정말 예쁘다. 그래서 이제 장화 한 켠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뭐 이 안에 흙 채워가지고 뭐 여기 이제 막 풀 잔디를 키웠어. 근데 이 잔디가 자라고 보니까 대마인 거야. 그래서 그걸 태워가지고 없앴어요. 피우는 건 아니고 그냥 없앴어. 어쨌든 태우든지 버리든지 안 들켰죠. 그럼 범죄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안 잡히면 범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또 게임에 비유를 하자면은 GTA5에서 혹은 다른 GT라든가 다른 게임들에서 보면은 도망치면은 살잖아요. 안 들키면은 범죄가 아니고 안 잡히면 범죄가 아니야. 근데 이분은 대놓고 유튜브에서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범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그 댓글을 좀 보다가 조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게임 한 개의 링크를 그냥 풀 버전이다라고 하면서 토렌트 링크를 아예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기분 나빠서 이제 삭제를 했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 정책상 19금적인 요소는 미성년자 타이틀을 달고 내야 되고, 심지어 미성년자 타이틀을 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묘사가 나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뭐 실제 화면에 나온다, 그건 더 안 돼요. 그래서 올릴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좀 민감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약간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여줄 때 그 나체 그림 그리는 장면들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유튜브에서 미성년자 이상으로 분류를 해라라고 합니다. 모자이크를 해도 미성년자로 분류를 하라고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일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얼마 전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 유튜브 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좀 안 보여요. 그분 닉네임이 리을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한창 이제 티입을 흥할 시절에 티입을 통해서 인지도 얻어서 유튜브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 정지를 여러 번 당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계정을 왜 정지당했냐? 일단은 다시 얘기했지만은 묘사가 없어야 돼요. 야한 소리든 사진이든 그런 묘사는 일절 없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제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올리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 움직이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특정한 게임이라든지 요런 데서 제가 약간 짧게 제가 몇 개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긴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잘라 먹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대놓고 이거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더욱 말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분, 슈에르트라는 그분은 미성년자 야동을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해외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만 15세 이하 혹은 뭐 만 18세 이하, 만 18세 이하는 이제 성적으로 이제 하는 게 성인인 어른과 성관계를 하는 게 불법이니까 미성년자 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TV의 프로그램 중에 한 개가 있었어요. 그, 그 애가 이제 약간 이제 낚시 함정 수사를 하는 거지. 그 근처에서 애를 섭외해서 이제 몸에 각종 GPS 장치라든가 뭐 녹음 녹화 장치 다 달아놓은 상태에서 어른 한 명을 꼬셔요. 꼬셔서 그 어른이 이거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배를 딱 누르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TV 프로그램 머시기의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한 것이 아동 성범죄인 것은 잘 알고 있느냐? 보통 그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나는 성범죄인 걸 안다. 잘못했다. 그리고 자수하고 그대로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끝나면은 바로 경찰이 수갑쳐서 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그 총기 난동까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영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도 아동 관련은 범죄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동 폴더 제목 이름이 버디버디인가? 야동 폴더의 제목 이름은 버디버디예요. 버디버디. 근데 내용은 초등학생이 머시기 연필. 뭔가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이야. 과학이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보통 그게 있어요. 누군가가 생전 처음 보는 남이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 그러면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참고로 얘기하지만 저도 한번 당해 봤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권,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요런 나라들 특히 더 그래요. 문화상 그렇지 않거든. 일본은 덜 그렇다 치고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개인주의가 철저한 곳이에요. 그런 와중에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데 엄청 친절하게 다가와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다단계를 제일 먼저 조심하세요. 다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이 접근을 한다. 100% 확률로 제가 볼 때는 꼬셔 보려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먹어 보려고 납치해서 강간을 하든 뭘 성범죄를 저지르든 그런 거예요. 살인을 하든. 제가 당해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떤 애가 전학을 왔어. 전학을 왔어요. 얘는 생판 남이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죄다 저를 별로 안 줘요. 일단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긴 했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조금 이제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당연하게 그게 가능하니까 한 얘기입니다. 자법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애들이 이제 막 서로 막 질투심이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집에 가면은 야
라이버스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런 소리를 다 들으니까 기분 족같다고 왕따 같은 걸 약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애 한 명에게 전화가 왔어. 그 애가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했어. 그래서 하루는 그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고 했어요. 근데 걔가 놀고 나가지고 항상 느끼는 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는 괜찮았어.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뭔가 물건이 한 게 없어져요. 계속. 첫날에는 닌텐도 칩이 없었어요. 그 당시 닌텐도 DS가 한창 흥할 때였어.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고 흥할 때. 닌텐도 DS가 흥할 때인데 닌텐도 DS가 제 거랑 동생 거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제 거는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닌텐도 증거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닌텐도 칩 한 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의 숲을 한다. 동물의 숲 하려고 했는데 동물의 숲 칩이 없네? 둘째 날에는 뭐 포켓몬 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칩이 없어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 알포칩 흥할 때잖아요. 그때 저도 알포칩 있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뭐 이거는 제가 불법 복도를 썼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한데 뭐 딱히 숨길 생각은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고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도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약간 개념이 자체 잘 없었어요. 그때 가지고 당연히 알포칩, TT칩이 인터넷에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닌텐도 칩 계속 잃어먹으니까 그냥 안 잃어버리게 한 개 사자. 그래서 부모님 졸라가지고 알포칩 샀어요. 그 알포칩 가지고 친구랑 같이 재밌게 놀았어. 그 친구랑 놀다가 그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뭐 이제 막 그때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첫째 날부터 한 셋째 날까지 멀쩡하다가 한 넷째 날부터 한 다섯 여섯째 날쯤까지 닌텐도 칩이 없어졌다가 제가 닌텐도 칩 한두 개 없어지니까 일단 닌텐도 칩 안 되는데 숨겨놨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 당시 또 저희 집에 파출부 아줌마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식들 주려고 훔쳐갔나 싶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야. 숨겨놨어요. 제가 꽁꽁 숨겨놨어. 지갑도 숨겨놨고 심지어 제가 못 찾을 정도로 숨겨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알포칩을 사달라고. 알포칩을 샀는 날에 멀쩡했어. 그러니까 이날 멀쩡했죠. 이날 몇 개 없어졌고. 그래서 한 일곱째 날부터 한 열흘째까지는 괜찮았어요. 동생도 당연히 그때 알포칩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걔가 동생 걸로도 게임을 했고. 그러게 지나다가 한 이제 한 만난 지 한 달이 지나갔을 때 갑자기 알포칩도 없어졌어요. 제 거가. 동생 건 있어. 제 게 없었어요. 이상하다. 내 알포칩이 어디 갔지? 내 TT칩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없어. 메모리 칩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포칩 TT칩 위에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메모리 칩 꽂는 게 있어요. 그게 메모리 칩만 없었다고 하면은 메모리 칩은 집에 넘쳐났거든요. 한 개 그냥 아무거나 안 쓰는 거 들고 그냥 꼽아가지고 그냥 게임 옮겨 놓고 하면 돼. 일단 게임 파일 자체는 컴퓨터에 백업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는데 한 그 다음날에 친구가 또 와가지고 놀다가 갔어요. 그날 동생이랑 제 닌텐도 아예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당을 많이 했어요.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상하다. 부모님은 당연하겠지만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애를 열심히 했어. 그때 제가 같이 놀았던 애가 두 명인데 그 처음에 전학 온 걔랑 걔 말고 다른 애가 있어요. 걔 말고 다른 애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같이 넘어졌어. 그때 이후로 조금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6학년 때 같은 반 돼서 그냥 재밌게 놀고 저도 걔네 부모님 집 가서 밥 얻어먹고 했는 사이에요. 뭐 지금 만날 기회는 없겠지만은 그 친구 둘이랑 있었어. 근데 첫 번째 친구는 부모님이랑 또 얘기가 되니까 넘어갔는데 얘는 전학 오내고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전학 오내를 의심을 했죠. 그 결국엔 맞았어요. 전학 오내가 훔쳐간 게 맞았고. 제가 이때 내린 결론은 뭔가 사람이 이유 없이 친절하게 다가오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 그게 제일 답이에요. 이번 사건도 보시면은 아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트위터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것만 보면 정말 선의 행동이에요.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튜브 홍보적으로도 이제 약간 의심이 갑니다. 근데 유튜브 홍보를 넘기고 본다고 하면은 정말 미성년자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정말 착한 일이잖아. 그냥 뭐 똑같은 남자로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무서워서 잘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은 당당히 했다. 거기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일 하면서 다가오는 거지. 실제로는 밑에 뭔가 다크 사이드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밝혀지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런 거를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가 인생 낭비라라고 하는 퍼거슨 감독님의 1승이 또 정립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분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고 나쁜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공통적으로는 그거 한번 공개해가지고 한번 유튜브 조회수 올려보려고 했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채팅창이랑 그 유튜브 영상 녹화본 올라가잖아요. 거기 댓글이랑 전부 다 욕설이 엄청 심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냐고. 특히나 이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분을 찾아냈다는 말은 그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분 팔로워 목록 중에서 많을 겁니다. 아, 이분 팔로잉 목록을 봐야지. 그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분 팔로잉 목록 보시면은 제가 블락을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메갈리아라든지 요런 쪽 애들 그런 쪽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요런 쪽 애들 안 좋아하니까 다 이제 체인 블락을 돌려놨어요. 그 체인 블락에 걸렸던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이것 말고도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 야동 올린 거 말고도 이분이 그냥 평소에 방송하면서 성드립을 좀 많이 치고 성드립뿐만 아니라 예전에 코스업은 여성분 한 분이 이제 왔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영상에 해가지고 얼굴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박제하고 뭐 언더테일 갤러리인가 거기 또 박제를 했더라. 그것 때문에 나는 박제되고 싶어가지고 간 게 아닌데 이렇게 박제할 줄 알았으면은 얼굴 가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아예 안 만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채팅창에서도 가슴 크네 뭐 이런 성희롱이 또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 보면은 그냥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다시 퍼거슨 감독님의 1승이 또 정립됐죠. 벌써 2승 정립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더라. 그래서 이 만화 링크는 제가 꼭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보세요. 정말로 제가 이거 버팔로라길래 와 그러면 버팔로가 나오겠네. 그 버팔로 치킨인가서 버팔로 치킨을 시켰어요. 보면서 울었습니다. 버팔로 치킨을 뚝 떨구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하면서. 예, 그리고 버팔로 치킨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